교재 220쪽 최신 유형 기출문제 1회 함수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1회 1번 문제부터 보실 텐데요. 1번 문제는 최신 구매가를 구하는 겁니다. 온라인 최저가에다가 0.595를 곱하시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반올림을 해서 1,000원 단위까지 구하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반올림을 해서 1,000원 단위를 구하는 문제는 이 라운드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수식으로 직접 표현을 해 주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온라인 최저가에다가 곱하기 0.95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계산식을 더블 클릭하셔서 앞쪽에다가 라운드를 사용을 하실 거고요. Shift F3번을 누르셔서 자릿수만 정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릿수가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마이너스 3을 쓰게 되면 1,000원 단위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를 쓰게 되면은 100원 단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마이너스 3을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십시오. 두 번째 문제는 대리점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살짝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1회 문제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있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고요. 제품 코드 두 번째 글자가 라고 하는 거는 이제 MID 함수가 그 일을 처리를 할 겁니다. 자, S라고 하면은 수도권, C라고 하면은 중부권, 그 외에는 기타. 이와 같이 지금 첫 번째 수도권, 중부권, 기타를 사용하셔서 세 가지 케이스를 표현을 해야 됩니다. 세 가지 케이스 표현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if의 도움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if는 두 가지 케이스밖에 표현을 못 합니다. 해서 if문을 중첩하는 if 안에 if가 들어가는 구조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if가 주도합니다. if 시작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신 다음에 첫 번째 칸에서 우리는 조건을 이제 MID라는 마법사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MID를 입력하신 다음에 수식 입력줄에서 마우스를 한번 클릭을 하셔서 MID 부분에다가 그리고 첫 번째 칸에 꼭 클릭하신 다음에 자, 제품 코드의 첫 번째 글씨, 제품 코드의 두 번째 글씨부터 하나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N 확인하지 마시고요. 다시 if를 클릭하시는 겁니다. 자, MID의 결과가 S와 같다면 이라고 쓰시고 그럴 경우에는 중북 수도권, 그렇지 않을 때는 두 가지 케이스가 아직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if가 또 한 번 들어갑니다. if 바꿨죠? 자, 수식 입력줄에서 if 한 번 더 클릭해 주시고 자, 새로운 if문이 생겼으면은 if에다가 첫 번째 칸에 꼭 클릭 한번 하시고 다시 한번 MID를 작성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하셔도 되지만 자, 다시 한번 if 나갔다 올게요. 좀 전에 이 부분을 복사 컨트롤 C 다시 안쪽 if문 클릭 첫 번째 칸 클릭하시고 컨트롤 V 하셔서 이번에는 S가 아니라 C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C일 경우에는 중부권, 그렇지 않을 때는 기타 라고 해서 세 가지를 모두 표현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온라인 최저가의 평균을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온라인 최저가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에버리지. 자, 그런데 문제에서 100원 단위까지 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라운드 다운을 사용을 해서 내림하여 100원 단위까지 표현하는 부분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버리지를 먼저 한번 구해 주시고요. 에버리지를 먼저 한번 구해주고 자, 이렇게 자, 라운드 관련된 함수는 라운드를 제외한 문제를 먼저 다 풀어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라운드나 라운드 다운이 이렇게 안아주는 구조로 가게 되겠습니다. 라운드 다운이라고 하고 여기서 Shift F3번을 하실 때는 그냥 Shift F3번을 하시면 에버리지가 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라운드 다운을 하시고 라운드 쪽에다가 클릭을 한번 하신 다음에 Shift F3번을 누르셔서 여기 자릿수를 이번엔 100원 단위니까 마이너스 2 쓰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4번으로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은 Dmax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최대 소비 전력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소비 전력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이제 맥스가 구할 수는 있죠. 맥스가 구할 수는 있으나 조건이 있다. 분쇄 건조형인 거를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Dmax에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 첫 번째는 데이터를 이렇게 제가 표현하는 이 부분을 다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게 데이터 첫 번째 범위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누구의 최대값이냐? 소비 전력의 최대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정하셔야 됩니다. 번호로 하면은 1, 2, 3, 4, 5라고 해서 5번을 쓰시는 거지만 번호로 하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셀 주소를 잡아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조건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Dmax 마법사 들어가시고, 자, 범위는 전체 범위. 자, 두 번째 필드는 어디 부분에서 계산할 것인지 소비 전력의 최대값. 조건은 무엇인가? 처리 방식이 분쇄 건조형이다 라고 해서 1000이라는 데이터를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 문제를 한번 보실 건데,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카운트 if를 쓰는 문제가 나왔고 AND 연산자까지 쓰네요. 연산자를 쓰는 이유는 결과값에다가 개를 붙이시오 때문에 그런 거고요. 개수를 세긴 셉니다. 그죠? 세는데 뭐만 센다? 무게가 10kg 이하인 제품만 셉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세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if, count if 들어갑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 엑셀에서 이제 어느 부분을 하라는 얘기냐면 여기가 있는 이 부분이죠. 최저가 이하인 제품의 개수, 무게가 10kg 이하죠. 그럼 무게 데이터 부분에서 10kg 이하인 데이터를 세란 얘기죠. 하나, 둘, 셋, 네 개가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한 부분에서 개수를 조건을 비교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간색 범위에서 10보다 작은 거를 조건을 지정하셔서 갑니다. count if 들어가고, 자, 범위는 무게 잡아주시고, 조건은 작거나 같다. 10 이하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시는 거고요. 자, 4가 나왔는데 수식 입력줄에서 연결하겠습니다. 무엇을? 개라는 글자를 연결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항상 문제가 나오는 VLOOKUP 문제입니다. 자, VLOOKUP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처음엔 다소 어렵지만 제일 무조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자, 무게를 구하시오. 무엇에 대한? H14번 셀에서 선택한 제품에 대한 무게를 구하시오입니다. VLOOKUP 함수를 쓸 거고요. 자, 이 문제는 약간 요령껏 푸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하실 거냐? 여기 부분에 나와 있는 제품명과 무게라고 하는 이 주황색 셀을 잘 참조를 하셔라.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그러면 제품명에 대한 것부터 무게까지 이제 데이터를 이제 구하는 부분이 되는 건데, 자,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보세요. VLOOKUP 마법사 들어갔고요. 이제 첫 번째는 항상 H14번 셀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찾고자 하는 데이터는 치킨 슬립핏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구할 거냐? 아까 보여드렸던 이 부분이 있었죠. 여기 제품명부터 무게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을 잡는 것이 아니라 제품명에 있는 데이터부터 무게 데이터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보셨던 여기가 제품명이죠. 그죠? 제품명이고, 그리고 여기가 무게였거든요. 여기가 무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제품명부터 무게까지 이렇게 데이터를 잡아주시는데 절대로 제목은 잡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로지 데이터만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몇 번째 데이터를 원하냐? 그러면 이럴 때는 여기에 범위를 잡았잖아요. 이게 얘가 1번입니다. 2번, 3번, 4번, 5번이 됩니다. 여기는 5가 들어갑니다. D 함수처럼 제목 잡는 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 번호로만 쓰셔야 됩니다. 자, 5번 쓰시고 마지막은 항상 0입니다. 그래서 7.6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조건부 서식 문제입니다. 자, 조건부 서식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자,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무게가 10kg 이상인 행 전체에 대하여 다음 서식을 적용하시오. 그러면서 글꼴을 파랗게 굵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행 전체라고 했기 때문에 데이터는 반드시 이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행 전체, 끝까지 제목 함수 있는 부분까지 끝까지 잡아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는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조건부 서식 가셔서 세규칙 가시고 수식 사용하여까지 가시고 여기다가
등호를 찍으시는데 조건이 무게가 10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무게의 데이터를 전체를 잡지 않고 무게 데이터 중에서 첫 번째 셀 요거 하나만 잡아 줍니다. 자, 요 셀을 잡으시게 되면은 이 셀 주소가 절대 참조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러분들은 이 상태에서 문제를 푸시면 안 되고 키보드 F4번 키, 키보드 F4번 키를 2번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알파벳에는 달러가 들어가고 숫자 앞에는 달러가 빠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상이다 키로 10kg 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서식까지 지정하고 나가십시오. 자, 셀 서식 상자에서 글꼴 탭에서 여기서 굵게 그리고 색깔 지정하는 것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깔은 반드시 표준색에서 골라주십시오. 선택하시고 확인 했을 때 정말 10kg 이상인 것만 색깔이 들어갔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혹시나 문제를 잘못 풀었다라고 하실 때는 조건부 서식 들어가셔서 규칙 관리에서 해당하는 조건을 삭제하신 후에 다시 문제 푸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다시 문제를 풀어버리시면 오답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주의하시고요. 자, 1회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